지역의 광역버스가 입석 승차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출퇴근 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기도는 증차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의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열린 가운데 지역민과의 상생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철새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가 용인의 양계 농가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AI 발생 시기가 빨라지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클리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 지역의 광역버스가 입석 승차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강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칫 출퇴근 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기도는 증차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수십 번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입니다. 광역버스 기사들에게 입석 손님을 가득 채운 이른바 만원 버스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급브레이크도 사실 잡지도 못합니다. 서 있는 분들이 급정거했을 시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손님들이 서 있을 때는 항상 마음속으로는 좀 폭탄을 안고 오늘 운행하는가라는 생각은 항상 듭니다. 수원 광교의 버스 차고지. 광역버스마다 안전을 위해 입석 운행을 중단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경기고속과 대원고속, 화성 여객을 비롯해 도내 13개 버스 업체들이 오는 18일부터 입석 손님을 태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법상으로도 고속도로 입석이 금지돼 있지만 묵인 운영돼 왔습니다. 지난 7월 경진 여객을 시작으로 도내 업체들이 속속 입석 금지를 발표해온 가운데 최근 이태원 참사로 버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소송 대책으로 전세버스와 출퇴근 시간대 버스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말까지 2층 전기버스를 26대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한편 지난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지자체, 버스업계와 회의를 갖고 광역버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법에 시민들의 안전 경각심, 정부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버스업계의 입석 금지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경기도가 일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재정비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2024년으로 예정한 중앙정부의 재정비 마스터 플랜이 너무 늦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일기 신도시 주민과 지방정부 인사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동대표나 관련 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신도시 한 곳당 2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비 마스터 플랜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연구가 많이 진행된 상황인 만큼 중앙정부가 예정한 2024년보다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4년까지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이게 시간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연구와 또 그 검토가 있어 왔기 때문에요. 시간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24년 가게 되면 정치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또다시 이게 또 정쟁의 그 대상이 되는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사업 방식을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용역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단지당 1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지원하고 사업 방식에 따른 기간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민들의 선택을 돕는다는 겁니다. 이 밖에 GH공사를 통해 일기 신도시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정부의 마스터 플랜에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하겠다고 했고 이미 영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일기 신도시 개발을 전담하는 사업단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시민협치위원회 운영은 신도시마다 별도의 회의를 진행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시민협치위원회에는 성남 분당 지역만 불참한 상태로 경기도는 협의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 배경에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주택 매수 심리, 그리고 끝없이 추락하는 아파트 가격과 전세 수요가 크게 작용했는데요. 올해 도내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해 나온 미계약 물량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규제 해제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11월 2주차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4.1로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12년 10월 이후 10년여 만의 최저치로 지난달 80선이 붕괴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곧 90대를 유지했던 이천과 여주, 동부 이권이 80대로 떨어졌고 군포, 의왕, 과천 등 경부 1권과 용인, 수원, 경부 2권, 또 평택, 화성, 오산, 광명 등 서해안권은 모두 70대 중반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전세 수요는 전주보다 2.3포인트 내려가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2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49%포인트 떨어지면서 최대 낙폭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주로 신규 입주 물량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매수 심리가 바닥을 치면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물량이 늘어난 건데 올해 경기 지역의 경우 4,13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경쟁률은 21.7대 1에서 19.3대 1로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경착륙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규제가 크게 완화됐지만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 이번 조치로 집값 하락세가 멈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고 매수 심리 역시 위축되어 있어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2.5% 떨어지는 등 올해보다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2년 동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켜 왔습니다. 이 전인 교육을 표방하는 자율형 공립고의 목적이 변질됐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미 상당수의 학교들이 지정 취소된 가운데 도교육청이 돌연 자율형 공립고 폐지 계획을 철회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올해 새로 취임한 임태희 교육감이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해 온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과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지덕체의 고른 향상을 꾀하는 전인 교육을 목표로 지난 2009년 도입된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보다 특별 활동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도내 고등학교는 총 11곳. 하지만 지난 2019년 경기도 교육청은 자율형 공립고가 입시 목적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를 들어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곳, 지난해 3곳, 올해 4곳 등 총 9곳의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자율형 공립고 폐지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올해 새로 취임한 임태희 도교육감이 고교 다양화를 강조하며 각 학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교육을 벗어나서 다양한 교육 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자공부의 지위를 이제 유지를 그냥 하기로 한 거죠. 이에 따라 내년에 지정 취소될 예정이었던 군포 중앙고와 파주 운정고 등 두 곳은 그 지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지정 취소된 학교 9곳은 자율형 공립고로 회복되지 않지만 그 대신 이들 학교에 지원됐던 예산은 큰 차이 없이 유지된다는 설명입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안산 동산고와 용인 외대부고 등 자율형 사립고 두 곳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내 자율형 공립고와 자사고의 유지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교육과정 개편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이후에는 또다시 변화가 예상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의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여의도의 5배에 달하는 면적에 주한미군과 군무원, 가족 등 8만여 명이 거주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열린 가운데 지역민과의 상생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44년간의 서울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4년 한미 정상이 평택기지 조성에 합의한 이후 18년 만입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14.7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단일 해외 미군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과 군무원, 가족 등 8만여 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연합사의 평택 이전은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hile our address has changed, our pledge to defend you and maintain your trust is forefront in our minds. All while taking care of our people, the most precious resour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sending states that have stood with us for the last 44 years has not changed. 국방부는 지난 몇 년간 용산과 평택으로 나뉘어 근무해온 연합사 요원들이 한 곳에서 근무하게 돼 한미 간 협조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사의 평택시대 개막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함께하며 보다 확고한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이런 가운데 이날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는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평택 평화시민행동은 군용 차량과 미군 범죄 등으로 주민들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사안보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평택 시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을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다. 본격적인 평택 험프리스 시대를 연 한미연합군 사령부. 한미 간 군사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한미군과 평택 시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일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힙니다. 불과 3년 만에 10만 명이 늘어나면서 지난달에는 내국인 기준으로 화성시 인구가 9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특례시 승격 기준인 인구 100만 명 돌파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는 균형 발전 특례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기준 화성시의 내국인 인구는 90만 294명. 80만 명을 넘어선 지난 2019년 9월 이후 정확히 3년 만에 90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해마다 평균 4만 명 가까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까지 더하면 화성시 인구는 대폭 증가합니다. 9월 말 기준 화성시 외국인 인구는 4만 8천여 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하면 95만 명이 넘습니다. 화성시는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쯤 특례시 승격 기준인 인구 100만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금까지 도시 성장을 봤을 때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면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는 특례시 승격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지난 9일 철도 혁신 추진 자문단을 구성했고 화성시 의회도 특례시 승격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 특례시로 승격되면 해당 지자체는 광역시급 위상을 갖게 되고 행정자치와 재정자치 권한이 확대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최근 화성시 봉담읍에서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외출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겁이 난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촌. 최근 동네에선 박병화가 외출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야간에 나와 산책을 하거나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사회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외출을 하기가 겁이 난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슈퍼도 간다, 등산도 간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솔직히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좀 많이 불안해요. 다행히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병화의 집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화성시는 박병화가 외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만약 외출을 할 시엔 즉시 지역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박병화의 집 인근엔 경찰 기동대 10명이 상시 배치돼 있고 시 공무원들과 사설 경비 인력도 초소에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이사항에 대해서 일지를 계속 작성하고 있고 CCTV도 엄청 늘려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 저희가 불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그런 것까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에선 박병화의 퇴출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화의 집에서 걸어서 2, 3분 거리에 있는 수원대학교에선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화성시 봉담읍 주민들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국민동의청원엔 일주일 만에 8천여 명이 동참했는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회부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안산시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공천 헌금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구속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에게 공천을 빌미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전에 A씨로부터 안산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A씨는 공천을 받지 못했고 지난 4월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쥐가 있으면 난 받겠다 그랬어요. 안산시민회는 박순자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A씨가 박 전 의원에게 제공한 음식값 대납, 녹음 파일 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혐의를 포착한 경찰의 시선은 박순자 전 의원의 영향력으로 공천을 받은 사람들에게 쏠렸습니다. 공천을 받은 후보들을 포함해 당선된 현직 시의원들로 조사가 확대됐습니다. 경찰은 현직 안산시의원 3명이 수천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박순자 전 의원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입건해 시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의 시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순자 전 의원을 고발한 안산시민회는 구속되지 않은 시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철새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충북 지역에 이어 용인의 양계 농가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용인시는 발생농가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정하고 이동 제한 명령과 함께 방역 체계를 가동했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철새 이동기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AI 발생 시기가 빨라지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용인시 백안면의 한 양계 농가입니다. 농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통제됐고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사육 중인 종개 4만 3천여 마리 가운데 300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했고 간이 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해당 농가는 지난 8일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야생조류가 발견된 청미천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인시는 발생 농가에서 키우는 닭을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해 백안면 전역과 원산면 일부 지역은 가금류 사육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행히 발생 농가 500m 이내 관리 지역에는 가금 사육 농장이 없지만 보호 지역인 3km 내에는 36만여 마리, 예찰 지역인 10km 내에는 110만여 마리가 사육 중입니다. 용인시는 발생 농가 외에 추가 매몰 처분은 없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 집중 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미천에서 이제 그 야생조류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출입 통제를 하고 농가별로 차단 방역, 우리 공동 방역단 차량을 이용한 지역 소독, 농가 예찰 이런 부분이죠. 경기 지역에서는 올해 하반기 들어 지난달 안성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고 이후 야생조류 AI가 2건 더 확인됐지만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가 되면 AI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역 당국은 철새 서식 지역의 출입을 자제하고 농가에서는 자체적인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전동 퀵보드 관련 단속 규정이 만들어진 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보호장구 없이 운행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육청과 자치경찰위원회 등 관련 기관도 나눠져 있어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질주하던 전동 퀵보드가 갑자기 나타난 승합차와 충돌합니다. 지난 9월 군포 삼본시장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 3명 중 2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4년 사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연간 400건 수준이던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크게 늘면서 지난해에는 1,7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면허는 물론 안전모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착용률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경기 지역의 착용률은 19%로 33%이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 운전도 여전해서 올해 411건의 무면허 사고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이고 이 중에서 아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5세 이하 사고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사고도 많은 만큼 교육청은 물론이고 자치경찰위원회, 도로를 관리하는 시군까지 관련 기관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의회에선 전동 퀵보드의 안전과 관련해 경기도가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교육청과 경찰위원회는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좀 풀어간다면 31개 시군과 연계해서 잘 검토하면 충분히 그런 문제는 많이 최소화되고 시민의 불편 사항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지난해 경기도가 발표한 전동 킥보드 주차장도 실효성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 안전을 위해서 운영업체와 퀵보드 수거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에 제정된 경기도 개인 이동장치 안전조례는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과 여건 개선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하천변에 설치된 구조물들은 폭우가 내릴 때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자체는 예방 차원에서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마찰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편의를 위해 혹은 미관상 방치하고 넘어갈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권예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컸던 의왕 하기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하는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잠시 앉아 쉴 공간을 내주었던 하천변 계단엔 깨진 시멘트가 나뒹굽니다. 쓸려온 토사에 하천 바닥이 높아지면서 하기천은 예전의 모습을 잃었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흙이 토사가 다 내려오면서 덮어버려야 전체적으로 이 개천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 정도씩이. 그러니까 지금 다리가 한 개도 안 보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중간에 다리가 하나씩 저 넘어갈 저 보이잖아요. 네. 저놈들이 한 이 정도씩 보통 띄워져 있었는데 지금 저기다 파묻혀 있는. 수해를 키운 데에는 하천 한가운데 만들어진 수변 무대의 역할도 한몫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딱딱한 재질의 인공시설물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해 물의 충격이 고스란히 하천 주변에 미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의왕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수해 복구에 앞서 시설물 철거를 검토 중입니다. 범람을 비롯한 하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하천 내부는 물론 주변 시설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마찰이 적지 않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8월 말 안양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대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지역 명물을 베어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타깝죠. 왜냐하면 여기 되게 시원했거든요. 양쪽으로 다 이게 대나무 숲이 우거져서 항상 시원하고 좋았었는데 이렇게 다 파헤쳐지니까 좀 안타깝고 더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왕시는 당시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나무 숲을 제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나무 숲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안양천 수위가 평균 0.11m 높아져 범람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숲 일부 구간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대처만큼이나 중요한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경기도가 내년 예산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으로 12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지원금도 지급하는데 다만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한정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경기도민은 38%에 불과해 타 지역 피해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설립돼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등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입니다. 1946년 경기도로 이관돼 1982년 폐원될 때까지 4,600여 명이 수용됐으며 29명 사망에 150명 이상 안매장된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에 의한 아동 인권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의 경기도는 공식 사과했으며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2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사업은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추모 문화재 확대 개최, 추모비 설치, 의료비 실비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위로금 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생활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을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로 한정했습니다. 법률 검토와 자문을 받아 최선의 방안을 찾아봤지만 모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령상의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요. 네, 이게 불가피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사무의 권한 범위가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선감학원 피해자는 전체의 38%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당했던 시절도 인천시도 다 경기도 땅이었었고, 그렇게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건 모순이다. 그래서 도지사 면담을 이제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당장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나머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결정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은 안매장된 어린이들 중에서 경기도에서 잡혀온 아이들만 골라서라도 발굴하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피해자 보상을 경기도 거주자만 한다는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대책은 환영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갖지 못한 채 대책을 내놓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공무원 관사를 일부 매각하기로 결정한 과천시가 관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모든 관사를 즉각적으로 처분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과천시는 남아있는 관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추후 단계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과천시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관사는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등을 포함해 모두 37채에 57가구입니다. 과천시는 37채 가운데 아파트 9채와 다가구 주택 1채 등 모두 10채에 15가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로 매각할 경우 약 150억 원 정도를 회수할 것으로 과천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폐지됐던 공무원 관사 관련 조례를 다시 살리는 내용의 조례가 입법 예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8조는 제공 대상을 부시장에서 부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박상진 전 과천시 의원은 관사 폐지 관련 조례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개정했다며 의회의 관사 부활 움직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할 때 취지는 이제 과천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너무 고가의 아파트이고 관사 헌원에 대해서는 저거는 시민들한테 찬양받을 수 없는 조례를 시민단체들도 관사를 되돌려 놓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모든 관사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작년에 선배 시의원들이 56세대를 시민들에게 반환하기로 이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조례를 재개정해서 공무원들에게 다시 사용하게끔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계용 시장은 시민들에게 관사를 반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내년에 10채를 매각할 예정이라며 현재 사용 중인 27채에 대한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공무원 관사는 단계별 계획을 세워 처분할 계획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관사 계속 사용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이마트 시화점 폐업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노 측은 연말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측은 내년 6월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이마트 시화점이 폐점 소식을 알리면서 시작된 노조와 사측의 갈등. 시화 이마트 폐점은 살인이다. 폐점을 철회하라. 약 9개월의 싸움 끝에
최근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합의안 중점 내용은 남은 직원 68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시화점이 폐점하고 내년 6월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때까지 직원들은 현재와 같이 급여와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새로 들어선 쇼핑몰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내년 6월까지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다. 고용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월급과 재반 복지 이런 것은 다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통과했어요. 이게 이제 폐점이라 그 합의한 문구 중에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조직 경비 차원에서 노조와 사측은 합의안을 정리한 후 이번 주 내로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노조는 고용 승계를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준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마트 시화점은 오는 30일까지 재고를 정리하고 폐점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는 안산시 고잔동 일대에서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리가 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게 일상인데요. 안산도시공사가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도입해 이 같은 불편을 덜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세무서 뒤편에 위치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주차장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은 주차장 입구에서 빈자리가 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왔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차 나갈 때까지 기다릴 때 볼 일이 있으니까.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도시공사가 모바일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열면 안산시 고잔동 일대 야외 공영주차장 4곳에 주차 정보가 나옵니다. 어느 주차장이 꽉 찼는지, 어느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는지, 몇 대가 주차 가능한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내 위치에서 빈 주차장의 주차 장소까지의 경로도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만차예요. 옆에도 만차고요. 뒤에 보면 여기 입구 자리가 비어 있어요. 7자리가.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네, 보시면 저 뒤에 자리 비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까우시면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네. 고마워요. 네. 안산시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 서비스는 주차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주차 장소와 자동차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시연시킵니다. 카메라에 온 정보를 서버에 받아서 저희 면에 표출하는 데까지 업체에서도 노회에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라고 말씀 주셔서 아마 공공기관에 노회에 이렇게 스마트 주차장은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내년에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야외 공영주차장 5곳에 추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용인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경작으로 몸살을 앓던 곳에 시민농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채소가 자라나는 친환경 농장으로 깔끔하게 변신한 지금은 시민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가 됐는데요. 농장을 분양받으려는 시민들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면서 용인시는 내년부터 규모를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용인 기흥호수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심 속 시민 농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한 시민들이 나와 가을 배추와 무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교외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계절마다 다양한 채소를 직접 키워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 시민 농장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가을에는 이 가을작물, 배추나 무를 이렇게 심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 피면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같이 수확해가 먹는 그런 즐거움. 그래서 3.5평의 행복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용인시가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공세동 시민농장은 과거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경작으로 몸살을 앓았던 곳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까지 발생하자 용인시는 토지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 땅에 시민농장을 조성했습니다. 기흥호수 둘레길과도 연결돼 이제는 시민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로 변신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 쓰레기뿐만 아니라 되게 오래되는 쓰레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개울도 물은 되게 맑은데 저 물이 정말 깨끗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약간 공원 혹은 정원 같은 텃밭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현재 용인시가 기흥구와 처인구 두 곳에 운영 중인 시민농장은 해마다 분양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2년 전 6대1에서 지난해 9대1, 올해는 무려 1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농장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해가 갈수록 굉장히 수요자가 증가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2020년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시민농장의 수요자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확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절실함을 굉장히 느꼈죠. 이에 용인시는 공세동 시민농장과 인접한 기흥호수 주변 부지를 활용해 기존 농장 크기의 3배인 4만 제곱미터 규모로 확장합니다. 토지주인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편의시설과 함께 체험 교육 공간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분양받을 수 있는 구자가 대폭 늘어나 1,000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시민농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용인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민농장을 내년에 3배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시민농장에서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용인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농장 부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해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도시 생활에 지쳐 농촌으로 귀농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는 어촌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어촌의 삶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귀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 오이도 갯벌에 초보 어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의 베테랑 어민들과 한 팀을 이루고 조개를 채취하기 위한 기본 요령부터 배웁니다. 이렇게 된다고. 속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 기별을 듣고. 양식업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본 교육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20대 청년들에게 특히 관심이 높습니다. 경기도가 처음 시작한 귀어 교육 정원은 16명. 한 달 동안 합숙 형태로 진행되는 교육이지만 33명이 참가를 신청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교육 만족도가 85%에 달하고 참여자가 늘고 있어서 내년에는 기숙사까지 마련해 본격적인 귀어 교육에 나설 계획입니다. 건물은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금년도와는 다르게 내년부터는 기숙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연 3회 교육 예정으로 계절별, 어종별 생산 시기를 고려하여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귀어 교육과 함께 새로운 양식 기술 보급에도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로 보고같이 고가의 어종을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해 기존 어민은 물론 귀어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장성, 기능성, 상품성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한국 양식 기술을 재확립함과 동시에 경기도에 소재한 민간 양식장과 공동 연구 협력을 통해서 5년 안에는 한국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귀어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각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이 지원됩니다. 전국적으로 귀어민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30% 정도를 차지하고 다음은 충남 지역에 귀어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1명이 급성호흡기 감염증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0일과 11일 신생아 2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신생아 9명이 14일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에는 신생아 34명을 비롯해 92명이 다녀갔고 이번 확진 신생아 외에도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급성호흡기 감염증은 감염자의 분비물이나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4급 감염병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명시는 올해 3차례 부동산 규제 해제를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제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서울과 다르다며 국토교통부는 광명시에 가해진 부동산 규제를 조속히 해제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SG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산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비닐봉투를 자발적으로 사용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봉투를 생산하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과 시장을 연계해 준 건데요. 사회적 기업을 돕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오산시에 있는 전통시장인 오색시장입니다.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을 담아주는 초록색 비닐봉투가 눈에 띕니다. 이 봉투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친환경 제품으로 땅에 묻으면 6개월 이내에 녹아서 없어지는 이른바 생분해 비닐봉투입니다. 소각 시에도 35% 이상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색시장 상인들은 지난 8월부터 이 친환경 생분해 비닐봉투를 사용 중입니다. 오산시가 봉투 생산 기업과 시장을 연결해 준 겁니다. 요새 사기업뿐만 아니라 시에서 공공기관에서도 ESG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역 내에서 또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친환경 봉투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오색시장과 기업을 연결해줘서 시장에서 이렇게 친환경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인과 손님들도 좋은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에 만족스럽습니다. 일반 비닐봉투보다는 다소 가격이 비싸지만 친환경 제품이어서 기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180일 만에 삭는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색깔도 이쁘고 너무 녹색이라 난 너무 좋아갖고 저는 많이 사갖고 지금 쓰고 있어요. 더 많이 이게 보편화가 됐으면 나는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산시는 지난해에도 지역 내 식품 관련 기업들과 생분해 비닐봉투를 사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ESG 사업 개발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